예, 뭐 제가 별로 뭐 원래 의사진행 발언성의 발언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과방위가 이번 국감 중에 좀 초기부터 얼굴 붉히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은 심려를 끼칠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약간 지금 야당 의원들 안 나오시는 그 파행은 이 극한 드립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툼이 있으면 1교섭 단체랑 2교섭 단체가 싸웠을 때 승자와 패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과방위가 무조건 욕 같이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위원장님이 아무래도 위원장이시다 보니까 여기 배석 중이신 최영두 간사님을 통해서 약간의 유감평과 함께 야당 감사위원들 참여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하는 모양새를 좀 만들어 주시면은 훨씬 위원장님이 빛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장관님 그 우리가 보통 AI 모델 소비한 데 있어가지고 일반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그런 프롬프트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API나 이런 형태로 이제 개발자가 2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PI를 통해서 활용해서 가장 많은 매출 올리는 곳이 엔트로픽일 겁니다. 지금 아마 클로드 API를 통해서 많이 매출 올리고 있는데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2차적인 저작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생성을 하거나. 그런데 이 클로드 지금 최신 모델에서 봐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게 아마 모델이 데이터를 수집한 마지막이 아마 대선 직전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로 보이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델들이 활용되어 가지고 2차적 정보를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드 API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저작물을 활용한다든지 했을 때 대통령은 윤석열이다라는 가짜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뭐 이런 것들이 대학생들이 숙제할 때 쓰기도 하고 이럴 텐데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어떤 핵심 정보들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정부에서 어느 주체든지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챗 GPT나 아니면 클로드 같은 프롬프트형 이런 LLM 엔진들이 사실상 예전에 구글의 위치를 이제 위협하고 있고 구글도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모델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옛날에 위키피디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수정을 하고 토론을 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 번 수립된 모델에 대해 가지고는 이의 제기하는 것이 개인 차원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차관님이든지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잘못된 정보 좀 수정하도록 좀 이렇게 요청해 주십시오. 근데 뭐 장관님 아시겠지만 이게 쉽진 않을 겁니다만은 모델이 한번 확립된 이상 그래도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너무 중차대한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감 있게 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관님 그 최근에 저희 과방위에서 지스트 방문했을 때 그 귀국 과학자 중에 한 분인데 김유수 교수님 팀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해외 과학자들을 이제 그분이 데려왔는데 해외 과학자들 또는 아예 외국 국적의 과학자들을 데려왔을 때 거주 이전했을 때 아직까지도 불편함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K테크 패스라든지 아니 뭐 K스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아무리 그 영주권이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휴대폰 개통하고 뭐 집에 인터넷 깔고 이러려면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사실 절차가 간단한 거거든요. 지금도 최장 2개월까지 이제 걸린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연구의 특성이라는 것이 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단기 연구, 장기 연구 했을 때 뭐 한 학기 정도 와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분도 있고 할 텐데 이런 분들이 실거주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아무래도 한국의 우수한 과학자들 유치하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그 인재 그 유치 관련해서 저희도 다각적인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실제 그 한국, 미국에 아까 해외 나가 있는 인력들을 한국 있는 인력들을 들여오게 하는 방법 아니면 또 이제 해외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저희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 말고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해결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쩌면 정주 지원을 위한 어떤 신규 예산을 저희가 좀 편성해서 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혹시 차관님 지금 K스타가 올해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러면은 해외에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지원하기 위한
그 부처는 어디가 담당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좀 분야마다 좀 이렇게 산재돼 네.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범부처 합동으로 네. 이공계 인재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법무부라든지 산업부, 중기부 다 들어와 있고요. 저희들이 특히 연구개발 인력과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어떤 정주 지원을 저희 어느 한 기관에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기정통부가 좀 중심이 돼서 여러 부처들을 브릿지해주는 그런 역할로 저희 그래서 예를 들어 해외에서 그런 인력이 와서 문의를 한다 그러면은 채널이 일원화돼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물론 출입국 관리부터 해서 여러 부처가 들어가 있어야겠지만은 적어도 과기부가 오너십을 가지고 예, 그 중간에 뭐 상담 센터라고 하기면 좀 그렇겠지만 창구를 만들어서 공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그 모두의 EI라는 것이 이제 사실 이재명 정부의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대통령께서 대선 때는 모두의 EI라는 것을 무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그때야 공약 시절이니까 조금 모호함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갖는 것은 무엇을 무료화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거론하는 그런 챗 기반의 어떤 LLM인지 아니면 뭐 생성형 AI를 위한 AI 스튜디오 같은 건지 아니면은 진짜 API 형태로 공개할 것인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바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무료화하겠다는 겁니까? 지금은 사실 뭐 무료화라는 그 부분보다 예. 실제 이제 모든 국민들이 AI를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어떤 환경들. 네.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 챗GPT 이용률도 굉장히 높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AI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좀 더 값싸게 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타겟팅하는 건 특히 이제 사실 지금 젊은층들은 알아서 돈 내고 여러 개 또 AI 서비스들도 사용합니다. 네. 근데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이 AI 활용해서 소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장관님 그 말씀 들으면 약간 바우처 사업하겠다는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우처 사업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AI 모델을 잘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공개할지에 대한 저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이제 정부가 이제 뭐 6개월 가까이 돼가니까 이제 서서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계속 얘기 나오지만 월드 베스트 LLM을 한다 이런 거는 좋은 성능의 LLM 만들겠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무상화한다고 했을 때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온기를 누리게 하겠다는 거면은 영역이 정해질 만도 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모든 국민들이 아 이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기본적인 교육을 받기 원하고 이런 게 있다면은 예를 들어 이 모두의 AI라는 것이 붕 떠 있을 게 아니라 적어도 초중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 쓸만한 정도의 지식을 담은 그러니까 고정된 지식을 담고 거기에 약간의 생성형 기능들을 가미한 AI 툴 정도는 완전하게 몇 년도까지 무상화하겠다. 이런 것이 개념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좀 붕 떠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 AI 3강이 되겠다는 것에 덧붙여가지고 좋은 LLM 만들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슬로건으로 주신 거는 AI가 하나의 기본 서비스화되도록 해서 무상화하겠다는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공약을 철회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무엇을 무상화하겠다. 제가 봤을 때 아까 방금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민간에서 되게 경쟁하고 있는 일반적인 LLM 같고 경쟁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아주 특화된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면은 앞으로는 교육 자료를 그냥 여기서 프롬프트 하나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무상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것 같거든요. 혹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네. 사실 뭐 여러 측면에서 지금 저희 고민한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나오면은 그걸 AX를 어떻게 확산시킬까 네. 또 지금 말씀하신 특정 계층의 뭐 취약층이나 뭐 초중고 타겟으로 어떤 모두의 AI 서비스를 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 AI 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이 논의를 하고 방법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AI 전략회의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다만 맨날 답인데 사실 제 생각엔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저 같으면요 그 이제 부총리시잖아요. 그러면은 부총리면 통화를 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옛날엔 교육과학기술부총리였는데 교육의 영역이 사실 대학 교육에서는 이미 과기부가 차지한 영역이 커지고 있고 초중고에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과기부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이런 게 교육부 장관에서 먼저 안 나온다는 것도 좀 놀라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안 되면 쳐들어가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교육부의 영역으로 가서라도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명료하게 무상화하겠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니까 에듀테크들이랑 다 손잡고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밝히실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예. 저희가 독자 그 파운데이션 모델도 어떤 각 5개 컨소시엄이 한 방향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서는 그 스템, 그 공학 영역에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학습되는 영역도 있고 어떤 그 교육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학습되는 모델들도 있고 그거 별로 실제 저희 뭐 일단 지금은 저희가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좀 계획을 좀 짜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이지 이런 계획들을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